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39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도 마저 다루겠습니다. 26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한자로 적혀 있어가지고 다 제대로 못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풀어드리면 이게 수어장대예요. 수어장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문제 제시된 왕과 관련된 수어청과 연결되는 그런 장대라고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모른다면은 여기 나온 이 남한산성이란 키워드랑 후금의 위협에 대비했다는 말을 통해서 이해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후금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 그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걸 이해했다면 최소한 후금이 성장할 만한 시기면 여기서 광해군 아니면 인조를 추론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조 시기에 후금이 청나라로 개칭한 다음에 병자호란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금이 사실상 나오는 시기는 이 두 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어청이라는 키워드를 뽑기 힘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돼요. 그럼 접근해보면은 1번 왕권 강화를 위하여 장용령을 신설하였다. 장용령을 신설한 거는 정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나선 정보를 위하여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건 효종식이라서 안 맞아요. 게다가 이미 이때쯤이면 후금이 아니라 청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사지만 이런 당시 주변에 있는 국가까지 알아두면은 풀이에 도움이 돼요. 자, 3번 수도의 방어를 담당하는 어영청을 설치하였다. 맞아요. 이게 오군영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훈련 도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영청, 총용청, 그리고 수어청, 그리고 금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영청과 총용청과 수어청은 모두 공통적으로 인조 시기에 만들었고 금이영이 숙종 시기에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 제시된 왕 시기에 만든 이 수어청과 더불어서 어영청과 관련된 인조가 정답이고요. 자, 4번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숙종이라서 안 맞고, 자, 5번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들어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했다. 균역법을 시행한 거는 영조 시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어청 키워드 몰랐으면 이 후금이란 키워드 보고서 후금에 대한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 했을 때 이 두 개 놓고서 나머지 왕은 시기가 너무 뒤이기 때문에 안 맞아가지고 소거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가나 사이에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제 기준에는 이 임진왜란 유형이 제일 쉬워요.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임진왜란 유형은 한능검에서는 딱 이 순서네요. 어떤 거냐면 패배 연속, 그리고 수군, 그리고 육지, 그리고 명랑 및 노량해전 위험 풀 수 있는데, 패배 연속의 경우에는 부산진, 동래성, 탕금대 전투 있고, 수군의 경우에는 옥포랑 한산도 대첩 순서 외우고, 육지전의 경우에는 진주 대첩, 평양성 전투, 그리고 행주 대첩 외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명량 및 노량해전 외우면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탄, 옥한, 진평행 이거 순서는 외워두세요. 이게 한능검에서 사실 이 1, 2, 3, 4번의 순서만 내는데 가끔 어렵게 내면은 이거 순서 내에서 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온 포인트는 일단 가해사료 행주산성에서 패한 왜군이 명과 강화 교섭을 재개했고, 그니까 행주산성에서 패하고 나서 휴전을 맺은 시기니까 일단 이건 3번에 가까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행주대첩 이후에 일단 1차적으로 휴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발생한 다음에 나의 시기에 왜군이 본국을 철수하면서 전쟁이 끝났다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 나온 노량해전 시기예요. 그러니까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이 종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 사이 시기 답이니까 휴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든지 아니면 명량 대첩 외에는 답이 될 게 없거든요. 자, 1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제가 아까 진평행이라 했죠. 직전이어서 안 맞고요.
2번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점령하였다. 이괄의 난은 1624년 인조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단 이후에 발생했고요. 자, 3번 신립이 탕금돼서 배수진을 치고 항전하였다. 자, 신립은 여기 그 패배 연속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이고, 이순신이 명량에서 외수군을 대파하였다. 정답이죠. 정답 이거고요. 5번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이거는 정묘호란 시기 때문에 다 역시 이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동탄, 옥한, 진평해, 그리고 패배 연속, 수군, 육지, 명랑해전, 노량해전, 이 순서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8번 가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이 회차 기준으로는 키워드가 어려운 게 나왔어요. 이제 솔직히 이 키워드 정도 솔직히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회차 기준은 좀 까다로운 키워드였거든요. 자, 보면 조선왕실 어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는데, 이게 한능검이 최근 역사적 이슈를 좋아해가지고 이걸 반영한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 모른다면은 그 왕 세손이었던 얘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에 감동해서 영조가 내린 음도장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여기 나온 그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이잖아요. 효심이라는 걸 언급하는 거는 대체로 아들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효도할 때나 효를 한다지, 내가 뭐 그 아빠가 자식이라던가 이런 사람한테 한다고 해서 효를 쓰진 않아요. 보통 효심 이런 단어 쓰면 보통 엄마나 아빠한테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가 문제 제시된 왕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왕은 이 해경궁 홍씨, 그러니까 이 엄마랑 이 사도세자 아버지를 힌트로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이 문제 제시된 왕이에요. 그럼 접근해 보면은 1번 홍경대 등의 봉기로 정두성이 정령되었다. 이거는 순조시기죠. 1811년 틀렸고요. 2번 대외관계를 정리한 동문이고가 가능되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조선의 역대 그런 대외관계 이런 걸 정리한 서적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정조시기의 서적 맞아요. 그러니까 정조시기의 서적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가지고 동문이고랑 무해도보 통지랑 또 뭐가 있지? 그 대전통편이랑 서적은 이 정도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긴 많은데 한능검 수준에선 고난도를 내면 한 이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대전통편 쉬운데 가끔 무해도 통지나 동문이고 주면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교도들이 처형되었다. 이거는 역시 똑같이 순조시기입니다. 1801년. 신해박해는 정조시기예요. 1791년. 자, 4번 붕당의 폐해를 건기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탕평비가 건립된 건 영조시기입니다. 자, 5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의 칠정산 4편이 편찬되었다. 칠정산이 편찬된 것도 세종시기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무해도보 통지까지 꼭 추가적으로 외워두세요. 자, 29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인물도 최근 기초에서 조금씩 나와가지고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나온 일단 이 인물 같은 경우 이 추사가 진짜 키워드 잘 나와요. 특히 이 추사체.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만 일단 필기체 같은 거고. 자, 두 번째 제주도 유배 생활 중에 세안도를 그렸다.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이것도 최근에 추사체랑 이 세안도는 빈출 키워드여가지고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요 옹방강 완원도 청리학자들과 교류했다는데, 이 인물이 좀 그런 학문적인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선판 이재현 그런 느낌이에요. 이재현도 충선왕식의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잖아요. 얘는 약간 좀 조선판 이재현 그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 추사체를 창안한 이 인물은 김정희예요. 자, 1번 거중기를 제작하여 수원화성 건설에 이용하였다. 이거는 정약용이라서 틀렸고요. 자, 2번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비판했다. 양반전을 지은 건 박지원이라서 틀렸고요. 자, 3번 최초로 백리척을 활용한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백리척을 활용한 동국지도는 정상기가 만들었죠. 자, 4번 북하기를 저술하여 수레와 배의 이용을 권장하였다. 북하기는 박제가의 작품이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인데, 자, 5번 금석과한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거 김정희 나오는 문제에서 되게 빈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한능검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금석과한록. 그래서 김정희 키워드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금속학과 관련된 그 연구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능검이 좋아하는 키워드 이런 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3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대표적으로 황국유형이거든요. 자, 잘 보면 기사년에 원자 명호를 정한 것에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켜주고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 기사왕국 때 송시열이 그 여기 문제 제시된 왕인 숙종에게 아니 지금 그 경종이 아직 아들이 너무 안 컸는데 벌써 세자로 임명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가지고 숙종이 빡쳐가지고 이 송시열을 관직 삭탈시켜버리고 지방에 그냥 박아버렸는데 나중에 이 숙종이 한 갑술한국 시기쯤? 그러니까 갑술한국 시기쯤에 이르러가지고 내가 송시열 너무 나쁜 짓을 했나? 또 좀 미안하네. 그러니까 이미 이 죽은 송시열한테 미안해 해놓고서 이제 이 송시열의 그 갑술한국 시기쯤에는 이 송시열의 그 관직이라던가 그런 위상 이런 거를 회복시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전개될 사실을 고르면 돼요. 자, 1번 소론과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이거 맞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경신왕국 시기에는 남인이 처벌돼가지고 서인이 살아남았고 이 기상국 시기에는 그 노론이긴 하지만 그때 송시열이 있었던 데는 서인이기 때문에 또 남인이 그 힘을 썼었고 당시에 또 이 갑술왕국 시기에 다시 남인이 또 괴멸돼가지고 정리하면은 서남서거든요. 그러니까 서인, 남인, 서인 순으로 조금 힘을 먹었었는데 이 갑술한국 시기를 계기로 남인이 사실상 엄청나게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뭐 소멸된 건 아닌데 엄청 위축돼가지고 서인이 이때부터 엄청 떡상해요. 그래가지고 그 서인에서 분화된 이 노론과 소론이 다시 권력을 먹었다는 이 맥락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2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을사사화가 일어난 건 명종 시기죠. 이 시기쯤 언급하려면 1694년쯤인데 이건 1545년이라 이전이라 안 맞고요. 자, 3번 허적과 윤유 등 남인 등이 대거 축출되었다. 허적과 윤유가 언급되는 거는 경신왕국입니다. 경신왕국은 1680년이라서 안 맞아요. 참고로 기사왕국은 1689년입니다. 자, 4번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했다는데 이거는 광해군 시기예요. 그 북인이 권력을 먹을 만한 시기는 광해군 시기 외에는 없습니다. 자, 5번 정현이 모반 사건으로 인해 기축옥사가 발생했다. 기축옥사가 발생한 거는 천조 시기 1589년이라 안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 31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좀 중요해요. 한능검이 최근에 좋아하는 그런 기출 경향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잘 봐봐요. 최근 한능검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인물의 호만 갖다가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 시기에 뭐 단원 김홍도, 뭐 백곡 김득신, 겸재 정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 보고서도 신용복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기억할 정도로 그 인물의 호를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그 바탕을 분석해 보면은 자, 1번 이거는 김득신의 그 노상 아련도예요. 그러니까 양반 앞에서 그 약간 좀 노비?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인사 그 하는 그런 신분제 사회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아무튼 틀렸고. 자, 2번 이거는 김홍도의 무동이에요. 무동. 당시 김홍도는 그 일상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 호까지 같이 적어드릴게요. 단원 김홍도. 그래가지고 일상과 관련된 그림이어서 틀렸고. 자, 3번 이거는 월화정인도인데 한능검에서 만약에 신용복을 출제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신용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자를 오지게 잘 그려요.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랑 남자랑 얼레리 꼴레리 오지게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진짜 허우적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그런 은밀한 사랑 그런 그림이 언급된다. 그럼 3번이에요. 만약 그것도 모르겠다. 그냥 여자 나오면 딱 신용복 찍으면 한 80%는 맞아요. 그렇게 찍어도 됩니다. 아무튼 정답 3번이고요. 자, 그래서 좀 신용복이 당시에는 되게 파격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4번. 이 두 개는 솔직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왼쪽 이거는 김중근의 그 밭가리란 거예요. 밭가리.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그
그 농업을 발달했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그림이고 5번은 진짜 더 모를 텐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유숙의 수계도란 거군요. 아 솔직히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려워서 좀 간단히만 풀어드리면 옛날에 중국 고대 왕이지라는 그런 어떤 뭔가 신? 약간 좀 문학가? 그런 인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가졌던 그런 계곡의 모임이 있었대요. 한 4세기쯤에. 그 그림을 4세기쯤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계곡 모임을 서울 남산에서 중인들이 재현한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린 게 여기 나온 유숙의 수계도예요. 좀 어려운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거의 다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신용 보고 여자를 오지게 그린다는 걸. 자, 이 32번. 다음 자료가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게 있네요. 일단 우정국에서 낙선을 열었는데 홍영식이 주관했고 이때 뭐 민영이 또 뭐 여기 연애 참여했다가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문 밖으로 달려나갔는데 칼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핵심은 이 우정국 낙선에서 칼을 맞고 뭐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불도 나고 해가지고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국 낙성년 때 정변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찌르고 불도 지르고 이런 식으로 좀 개판이 된, 그러니까 그 축하하는 파티에서 개판이 난 이 상황을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왕이 경호군 거처를 옮기고 비빙과 동궁도 따르니까 그때 당시 뭐 일본 공사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호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중요해요. 우정총국에서 정변이 발생했고 당시 일본군이 그 왕과 왕비 등을 호위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건 갑신정변이에요. 이게 앞으로 갑신정변은 이 우정총국의 정변이랑 그 당시 일본군이 호위했다. 나중에 일본군이 청나라랑 싸운다. 그런 키워드 자체 두 개를 다양한 방식의 사료를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료 해석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풀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 최익현, 민종식 등이 주도하였다. 최익현, 민종식이 언급되는 거는 을사의병이라 틀렸고요. 자, 2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그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 이걸 통해 가지고 배상금과 더불어서 공사관 신축비를 지불할 것을 규정했죠.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보국왕 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죠. 자, 4번.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이거는 이모곤란이죠. 자, 5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것도 워낙 자주 나온 키워드인데 이거 좀 섞여 있어가지고 여기다 적어드리면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아마 다양한 사료를 또 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 있어요. 이번엔 그나마 쉽게 준 거예요. 자, 이어 33번.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되게 한눈검에서 자주 나온 사료거든요. 이거는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빈출 키워드거든요. 자, 봐봐요. 황준원의 말처럼 러시아가 뭐 비로 병탄한 힘과 침략할 뜻이 있다 해도 만리밖에 구원을 앉아 기다리면서 홀로 가까운 오랑캐들과 싸운다. 뭐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중요한 거는 일단 여기 나온 이 황준원이란 키워드가 왜 언급된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황준원은 조선 책략을 저술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만든 조선 책략이 그 2차 수신사인 김홍집에 의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조선 책략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이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대요. 근데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청나라랑도 친해져, 일본이랑도 친해져, 그리고 미국이랑도 친해져야 한다. 이거를 강조한 게 조선 책략의 핵심인데 이 내용이 전래된 이후에 러시아 오랑캐 어차피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안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괜히 얘네 어거지로 견제하겠다고 하다가 러시아한테는 아니 나 니네 안 건들 건데 왜 우리 견제해, 나 화난하려고 하는데 그 얘네한테는 뒤통수 맞고 미국한테는 내가 왜 굳이 니네랑 그렇게 화해를 맺어야 되지? 난 니네 관심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괜히 얘네 친해지려다가 러시아의 화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책략 유포 이후에 러시아가 아니라 그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한 영남 만이소 상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능검이 진짜 좋아하는 영남 만이소 상소가 이거예요. 당시 이만손을 대표로 올린 영남 만이소 상소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심에서 그 상소를 올린 거죠. 그러면 이거 이후의 상황이 뭐냐? 그걸 보면은 1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맞아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홍장, 그 청나라의 이홍장의 건의로 결국은 1882년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81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이건 신미양요인데 1871년이라 틀렸고요. 3번 운요가 강화도 소지진을 공격하였다. 말 그대로 운요 사건인데 이거 1875년이라 이전이고요. 4번 프랑스군이 외교장과 도서를 약탈하였다. 이 외교장과 도서 약탈한 거는 병인양요인데 이 병인양요도 1866년이라 틀렸고, 5번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들어왔다.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입장이 나왔겠죠. 당연히 직전이라서 안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근데 이런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 상소가 올려진 이후잖아요. 이후의 사실이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이거 가끔 놓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찍는 사람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 묻는 포인트가 배경인지 결과인지 그런 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은 결과 물어본 겁니다. 결과. 자, 이어 3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운영궁이란 키워드가 있고, 일단 이 인물 개인 저택으로서 그의 아들인 고종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인물의 아들이 고종이라면 그 반대로 이 인물은 고종의 아버지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궁이란 키워드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죠. 사실 이 운영궁이란 키워드 알아둔 것도 좋은데 이 흥선대원군이란 키워드 추론하기 위해서는 고종의 아버지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했어요. 자, 1번 주좌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를 주조했다. 개미자를 주조한 거는 태종식이죠. 틀렸고요. 자, 2번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영조식이라 틀렸고, 자, 3번 양반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제를 추진하였다. 호포제를 추진한 건 이 문제 제시된 왕의 삼정의 문란에 개혁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죠. 비슷한 걸로 환국의 개혁을 위한 사창례도 실시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거는 철종식이죠. 아까 언급한 여기 임술농민 봉기의 결과이기도 하죠. 5번 유기전 이외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실시했다. 신해통공은 1791년의 정조식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어서 35문제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일단 여기 나온 박상진이란 키워드 알았으면 이 단체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체 나올 때 이 박상진이나 힘모를 정말 힌트로 많이 주고요. 여기 나온 이 풍기광복단이랑 조선국권회복단은 이 문제 제시된 단체의 일종의 모태? 그러니까 이 단체를 바탕으로 좀 그 문제 제시된 단체를 만든 건데, 이거는 한능검보다 솔직히 공무원 한국사가 더 잘 나온 키워드다. 이건 모른다 치더라도 여기에 1915년이랑 박상진 보고서 이 문제 제시된 단체가 대한광복회인 걸 추론하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때 임병찬의 독립의군문과 더불어서 그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했다. 이거는 의열단.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이다. 이게 아까 언급한 독립의군부예요. 됐네요. 자, 3번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거는 신민회죠. 1911년에 대라우치 총독 암살 혐의로서 해체된 거고. 자, 4번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라서 안 맞고. 자, 5번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문제 제시된 국가는 그 공화정체 설립을 지향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 그러니까 왕정체제 돌아가자는 거 지향했고,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했다. 이거 그 빈출 키워드로 잘 비교하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36번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문제 제시된 포인트가 경제적 구구 운동이거든요.
살짝 어려울 수 있었는데 뭐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자, 일단 기억. 대동상회, 장통상회를 설립했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시에 외세의 경제 침탈이 심각하니까 우리끼리 일종의 그 단결하자는 그런 상업 그 상인들이 만든 일종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단결해서 만든 일종의 회사 같은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뭐 그때 당시 뭐 객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인이 있는데 그냥 그런 상인들끼리 그냥 모여서 만든 일종의 그 회사 같은 건데 독립협회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상인들의 단결한 회사를 만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틀렸고요. 니은 러시아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여기 제시된 이 독립협회랑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굳이 얘기한다면 이 대동상회랑 장통상회는 이 황국중앙총상회랑 성격이 비슷해요. 다만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결성한 거고 이 대동상회과 장통상회는 시전상인보다는 좀 다른 상인 뭐 객주라던가 이런 상인들을 더 중심으로 결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성격은 비슷한데 완전히 같다고는 못할 만한 그런 단체. 그래서 나머지 분석드리면 디귿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처리하였다. 맞아요. 보안의 대표적인 역할이죠. 참고 비슷한 역할을 한 그런 단체 회사 같은 걸로 농광회사도 같이 외워두세요. 자, 리을 금주 금연 동안 차관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맞아요. 국채 보상 기성회. 그러니까 국채 보상 운동을 주도한 그 단체의 핵심적인 목표가 차관을 갚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 37번. 밑줄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능검에서 자주 나오는 거라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서 영국이 함대를 보내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국사 시험에서 영국이 사실상 우리나라랑 연결될 만한 키워드는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거문도 불법 점령. 그러니까 영국 관련 키워드 따로 뭐 나올 수 있는데 거의 80% 90% 가까이는 이 거문도 불법 점령인 1885년에 이 사건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알면 사실 이 문제는 영국이 그 거문도 불법 점령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라 또 설명드릴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면 연도 4가지만 좀 제시해드리면 한능검에서 이거 연도도 잘 나거든요. 일단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된 1880년이랑 이건 개화 총괄기구 그리고 그 구식군인의 그런 차별에 대한 반발에서 발생한 이모군란 그리고 급진계화파가 온건계화파에 밀리는 것에 저항해가지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으킨 정변인 갑신정변 그리고 거문도 불법 점령 이거 연도 1880년대에서 은근 까탈스럽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도 4개는 꼭 외워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이어서 3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뭐 솔직히 이 인물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시험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새로 알아가는 중요한 인물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해가지고 못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3.1운동 직후 상하이의 망명에서 여기에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하이 망명에서 여기 있으니까 여기 문제 제시된 이 키워드도 상하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자, 두 번째 나머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여기 있었다는 건 안창호 선생님도 이 기구에 참여했다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솔직히 참여한 게 너무 많아요. 신민회도 있고 흥사단도 있고 뭐 온갖 게 있어가지고 사실 이것만 갖다 추론할 수 없는데 그래서 상하이 지역에 있는 뭐뭐뭐라는 거 일단 갖다 추론해야 되는데 헷갈린다 옳지 않은 거라면 문제 제시된 선지가 어차피 4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겠다 물론 이런 거 같다 솔직히 제가 보기 키워드가 사실상 이거랑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다 추론 못하겠어요. 그럼 선지가 다 푸세요. 이거를 뭐 솔직히 해석을 완벽하게 못한다고 해서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문제만 풀면 되니까요. 자, 아무튼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당시에 대미 외교활동 위해 가지고 그 워싱턴에 설치한 기구인데 사실상 효과는 그렇게 없었어요. 아무튼 2번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맞아요. 이것도 여기까지 봤으면 문제 제시된 그 기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걸 추론해야 돼요. 이게 2개가 맞다는 가정하에서는. 왜냐하면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대미 활동했고 산인애국단도 1930년대쯤에 김구가 조직했으니까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 2번 일단 맞는 내용이고, 자 3번 이륙양행에 교통구를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 취했다는데 맞아요. 이 이륙양행이 뭐냐면 일종의 이거 좀 잘렸는데 이 이륙양이 어떤 거냐면 일종의 무역회사예요. 무역회사. 그래가지고 이 무역회사가 조금 이 문제 제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지원해줬는데, 이걸 지원해준 인물이 누구냐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영국인인 조지 루이스 쇼예요. 이거 따로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이 이륙양행을 만든 게 영국인인 조지 루이스 쇼인데, 이 영국인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런 교통국 그런 활동을 지원했다. 이거 따로 필기해두세요.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번 임시사로 편찬회를 두어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일종의 이 문제 제시된 단체가 역사서 편찬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5번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조선 광문에서 발급한 서적을 보급했다. 태극서관이 언급되는 거는 신민회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키워드가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에 전반적인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하이 시기랑 충칭 시기를 비교해서 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3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1910년대 일제 통치를 언급했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문제 포인트는 쉬운데 그렇다고 여기는 키워드 버리지 마세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1번 국민교육 헌장 발표. 국민교육 헌장을 발표한 거는 1960년대 후반 때 박정희 정부예요. 박정희 정부. 그래가지고 안 맞고요. 아마 68년쯤일 거예요. 제 기억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2번 경성제국대학 설립. 살짝 애매한데 이거는 1924년이에요. 그래서 20년대 키워드랑 안 맞아요. 당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3번 한성사범학교 관제 마련. 이거는 일제감정기 시기 이전이에요. 거의 한 2차 갑오개혁쯤? 그래가지고 시기가 너무 이전이라 안 맞고. 4번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한 거는 1941년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 후반 이후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했다. 이게 왜냐하면 1911년부터 22년까지 시행한 1차 교육령, 조선 교육령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참고로 이 4년이 6년으로 확장된 거는 22년부터 38년까지 시행한 2차 교육령입니다. 자 이어서 40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힌트를 대놓고 줬어요. 여기 60만세 운동이랑 광주 고보, 그러니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줬으니까 60만세 운동이 발생한 1926년이랑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생한 1929년 사이에 있던 사실을 물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60만세 운동과 이거 사이 되죠. 답이 거의 95%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신간회랑 그 정우의 선언 외에는 솔직히 낼 거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에 그 비타협적, 이거 밑에 적어놓고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이거 1926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랑 연합한 사회주의 세력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니까 연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정우의 선언이랑, 그걸 계기로 신간에 결성됐다는 거를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발생했거든요. 그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 한능검이 이걸 오지게 좋아해서요. 한능검이 이 출제 방식을 진짜 많이 내요. 자 1번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3.1운동은 1919년이니까 너희 나오면 안되고. 2번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조선 그 건국동맹이 언급되려면 1940년대입니다. 아니 지금 아직 광복은커녕 지금 열심히 만세운동하고 있는데 벌써 광복까지 언급할 정도로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녹록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3번 조선혁명군이 영능가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예요. 한 31년 2년쯤? 뭐 연도 정확히 뭐라 되는데 아무튼 간에 31년 2년쯤이어가지고 이거 틀렸어요. 저도 뭐 정확하게 다 기억하진 못해가지고. 아무튼 4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관회가 창립하였다. 제가 언급한 거 그대로 나왔죠. 정답 4번이고요. 자 5번
조선민족 전성연매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조직되었다. 조선의용대가 조직된 거는 1938년이기 때문에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흐름 다른 방식으로 또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41번. 다음 대화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거 살짝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 기출에서 점점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끔 고난도 키워드로 나오는 문제라 내가 좀 일글 받고 싶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잘 봐요. 저 여성은 을밀대 지붕 위에서 뭔가 뭐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강주룡이 그 평양 공장에서 일하는 그거에 반발해서 항의 농성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발생했냐면, 여러분들이 노동운동이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감정식의 노동운동이 1920년대에는 일종의 약간 파업? 아니면 약간 소작쟁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나 배고파, 못 먹고 살겠어. 그럼 약간 좀 파업 같은 거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약한 건 아니지만 이때는 조금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게 나중에 1930년대 이르러서는 거의 그 혁명적 노동운동이라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이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1920년대의 경우에는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암태도 소작쟁이랑 이 원산 총파업이 있거든요. 차례대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에서 24년이고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밥 안 줘, 나 파업할 거야, 일 안 해, 이런 마인드였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좀 혁명적 노동운동이라 해가지고 거의 내가 밥 안 주면 나 죽을 때까지 여기서 안 내려올 거야 하면서 거의 목숨까지 걸었어요. 실제로 이 인물 나중에 사망하시거든요. 안타깝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는 진짜 목숨까지 걸 정도로 진짜 운동이 더 거세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1931년에 강주룡 을밀대 고공 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1931년에 이 운동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진짜 이 인물이 밥 줄 때까지 진짜 지붕에서 안 내려왔거든요. 특히 여성 노동 운동가로서도 진짜 이 사진이 되게 현재까지도 되게 회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1번 조선 노동총동맹 결성을 이어졌다. 조선 노동총동맹은요 1927년이에요. 이전이랑 안 맞아요. 2번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1929년이라 역시 아닙니다. 자, 3번 대한민국의 신보든 언론 단체 등이 참여했다. 대한민국의 신보는 이때쯤이면 폐간됐어요. 그리고 이걸 굳이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의 신보와 연결되는 거는 국채보상운동이라 틀렸고요. 자, 4번 임금 삭감 반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주장했다. 맞아요. 당시 임금도 삭감하고 이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기 위해서 이 지붕에 올라가신 거예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거는 형평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1920년대 원산 총파업이랑 이 암태도 소작쟁이랑 이 혁명적 노동운동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시지 못하면 나중 가서 이거 또 나오죠. 꼬입니다. 지금 외우세요. 자, 이거 42번. 다음 자료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1922년이고, 자, 근데 재밌는 게, 이거 솔직히 모르셔도 되는데, 옛날에는 어린이날이, 지금은 어린이날이 5월 5일인데 옛날에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진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린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어린이를 가까이 해주세요. 어린이에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동물원 자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뭐냐면 어린이의 권리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많이 챙겨주세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린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천도교 소년이에요. 천도교 소년회. 이 천도교가 어린이랑 관련된 활동을 주도했거든요. 그 천도교 소년회의 방정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랑 관련된 권리가 나온다. 그럼 천도교를 주목하는 게 좋아요. 그냥 천도교 소년회가 정확한데, 그러니까 어린이 운동 나왔다. 그럼 천도교를 의도하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천도교랑 관련된 키워드가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면은 1번 잡지 근우를 발간했다. 잡지 근우를 발간한 거는 말 그대로 당연히 근우회겠죠. 이 근우회는 여성이랑 관련된 건데 지금은 우린 어린이 관련된 거 찾잖아요. 틀렸고요. 2번 김기전
방정환 등이 주도하였다. 맞네요.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거 주도했다고 했죠.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발명학회와 과학 문명 보급회를 창립했다는데, 이거 어려운 선지거든요. 이거 좀 제가 쉬운 줄 알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어려운 선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뭐냐면 일단 이 발명학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김용관 선생님이라는 인물이 그 만든 그런 과학 지능 단체? 그러니까 그런 뭔가 과학과 관련된 지식 같은 거를 조금 총망라해가지고 나중에 뭐 과학 그 조선이랑 그런 잡지? 그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런 단체가 있고, 과학 문명 보급회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앞에 단체랑 똑같이 어떤 식으로 뭔가 좀 과학과 관련된 그런 지식 같은 걸 총망라해가지고 좀 강연회도 열고 책 같은 것도 만들고 좀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냥 1920년대 그 진짜 그 과학과 관련된 그런 활동 같은 거, 지식 같은 걸 보급하기 위해 활동한 일제감정기 시기의 단체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세요. 자, 4번. 각야날을 제정하고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 이 각야날이 언급되는 거는 조선어 연구예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묻거든요. 한글이라는 잡지라는 거 좀 외웠으면, 그러니까 기관지랑 그 잡지 한글이랑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 한글을 발행했다는 키워드 자체는 그 조선어 연구회랑 조선어 학회 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관련된 키워드는 조선어 연구회, 학회 다 외워두세요. 근데 어차피 이 조선어 연구회랑 학회를 구별하는 거는 각야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야날이 언급되면은 연구회고,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글만 나왔다, 조선어 학회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주진 않아요. 아무튼 5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신민회라. 안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서 43번.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 문제들이 재밌는 게 이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보통은 되게 별개,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내용 이후, 그러니까 이거랑 별개 사실 주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발생했으면 이 이후에 연결되는 그런 걸 제시해 주는 게 많아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사령을 폐지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회사령이 폐지된 건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령이 폐지된 이후에 그러면 뭐가 발생했냐? 그러니까 이거랑 선지 제시된 게 원래 최근 기출은 조금 별개의 내용도 많이 주는데, 이번에는 그 비슷한 걸 많이 줬어요. 자, 1번. 조선물산 장려회가 발족되었다. 맞아요, 이거. 왜냐하면 20년대 초반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당시에 그 일본의 그런 상업을 국내에 침투시키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우리나라 물산을 그게 애용해가지고 이 침투를 저항하자 하는 물산 장려 운동이 발족했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물산 장려회라서, 회사령 폐지 이후에 일본 상업이 국내 침투하는 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얘네가 활동했다.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이거는 조병식이 발표한 건데 1889년이라서 안 맞고요. 시기적으로 이거 너무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시기 이전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창립되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창립된 거는 1908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시기 직전이어가지고 틀렸고요. 자, 4번. 한성은행, 그 대한천일은행이 설립되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그 일제감정 직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 그런 경제적인 것도 침투하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만든 일종의 그런 민족은행이에요. 굳이 뭐 설립 시기를 알고 싶으면 뭐 1897에서 99년쯤? 대충 이쯤인데, 아무튼 간에 이전이라서 안 맞고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5번. 메가타를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에 시행한 거기 때문에 다 지금 일제감정기 이전이라서 틀렸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게 선지를 어떻게 잘 매칭해보는지 논리적으로 연습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자, 44번. 밑줄근 기억이 실시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되게 안타까운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일제징용령 이후 강제로 끌려갔다. 제가 이 시기를 언급할 때 딱 세 가지 강조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전쟁이랑
세뇌, 노역이랑 관련된 건데, 지금 여기 나온 이 징용령이란 거는 일종의 그런 용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력을 강조한 거예요. 노동력. 그래서 노역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오지게 강조한 1930년대 후반과 관련된 키워드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이후. 자, 1번.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하였다. 간도 참변이 발생한 건 1920년이에요. 12월쯤인데 틀렸고요. 2번.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도 최근에 자주 나와가지고 연도 외워두세요. 1925년. 자, 3번.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분화로드 운동이 시작되었다. 분화로드 운동이 시작된 거는 193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30년대 초반. 자, 4번.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똑같이 1930년대 초반이에요. 한 32년, 33년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길진 않고 한 32, 33 이쯤? 5번. 그리고 일제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다. 맞아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창씨 개명인데, 창씨 개명은 아까 제가 제시한 키워드 중에서 일본인처럼 살라는 세뇌랑 연결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45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이 인물 좀 모를만도 한데, 일단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고, 사실 이건 잘 모를 것 같고, 연희전문학교 나왔고, 이것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리고 송몽규와 함께 체포됐다. 그러니까 조금 영화를 보셨다던가 좀 문학에 관심 있다는 분들이라면 여기 나온 이 연희 전문학교랑 이 송몽규, 그러니까 이 인물의 친구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인물이 윤동주란 거 알아야 돼. 윤동주. 사실 키워드가 썩 깔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도 명동촌, 연희 전문학교, 송몽규 갖다가 풀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아니 이 후쿠오카 형무소라던가 거의 광복 직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유고집이 있다. 맞죠? 이 문제 제시된 인물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집. 정답 1번이고요. 2번. 조선어학회를 창립하여 한글을 연구하였다. 조선어학회랑 관련된 인물은 뭐 이긍로, 뭐 이윤재, 그리고 최현배 선생님, 이런 인물도 있어요. 이긍로, 최현배. 근데 뭐 솔직히 조선학회 인물 자체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낸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조선학회랑 관련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단성사에서 개봉된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 이 아리랑을 제작한 거를 담당한 인물은 나온규예요. 나온규.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일제 침략 과정 서술한 한국통사를 저술했다. 한국통사를 저술한 건 박은식 선생님이라서 안 맞고요. 자, 5번. 카프를 조직하여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였다. 카프를 조직한 거는 사회주의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인데, 사실 이 문제는 뭔가 요령을 가르쳐 주려 해도 그냥 이런 키워드 그냥 아시는 거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딱히 깨끗하게 공략을 제시해주지 못하겠네요. 이거 알지 못하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세요. 자, 이어서 46번.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나온 이 사건 70주년 맞아 큰 넓게 나와있다는데, 이게 옛날 회차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회차가 시행된 시기가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사건이 1948년에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2018년에 시행돼가지고 한능검이 좋아하는 최근 역사적 이슈를 반영해가지고 몇십 주년 기념을 힌트로 준 건데, 뭐 일단 그거 모른다 치더라도 여기 나온 1948년 있었네요. 토벌 때 제주도 초토화 작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알려서 토벌 때란 키워드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사과를 했다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런 최근 역사적 이슈를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고, 여기 나온 이게 동백꽃이거든요. 이게 문제 제시된 사건을 상징하는 꽃인데, 왜 그러냐면 겨울부터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봄에 꽃잎을 얼마 피지 못하고 그게 사그라드는 이 동백꽃에 그 당시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 사건 당시 희생된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피기 시작해가지고 봄에 피는 지는 안타까움을 당시 희생자들에게 비유한 거죠. 아무튼 간에 그거랑 관련된 거는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주 나온 유형 아닌데 은근 키워드가 뻔해가지고 토벌대 1948년 제주도 이거 뭐 이런 거 외워두시면 엔간해서 풀어요. 자, 1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역할을 알아본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그런 통일의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거랑 관련된 일종의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제시된 그런 사건과는 전혀 연결도 안 되고 시기도 너무 뒤에요. 틀렸고요. 2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배경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거는 이 시기가 아니라 전두환 정부 시기에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시기에 그런 일종의 그 자신들의 그런 권력을 먹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정치 기구? 그런 거랑 5.18 직후쯤에 만든 거 가지고 틀렸고요. 이것도. 자, 3번 5년 단위의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계기를 파악한다는데 역시 똑같이 전두환 정부 시기라 시기가 너무 뒤어서 안 맞고요. 굳이 따지면 6월 민주항쟁이 계기라고 할 수 있죠. 틀렸고. 자, 4번 비상국민회의에서 마련한 유신헌법의 내용을 검색한다. 유신헌법의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키워드라 안 맞고요. 그래도 정답은 5번인데 어디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실들을 조사한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사건의 발발 원인이죠. 이거 외에도 그 제주 4.3 특별법도 이 문제 제시된 사건과 관련된 빈출 키워드로서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 47번 다음 자료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보통은 통일 정책을 두 개나 내진 않는데 조금 문제 어렵게 내려고 꺼낸 것 같아요. 자, 잘 보면 이게 재미있는 게 사료 포인트에서 일단 이 자리에 빌어 북괴에 대해 지금이나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평화 통일 제의를 하루속히 수락하라고 했는데 잘 보면 지금 북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괴물, 약간 좀 괴수 이런 느낌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 표현도 주목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당시엔 아직 북한이랑 그렇게까지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당시 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북한이 좀 마음에 드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교류를 하려는 시도가 좀 있었던 게 이 시기거든요. 여기 나온 이 그리고 적십 자사가 제의한 인도적 남북 회담이란 말이 있고 제20주년 광복절 경축사란 말인데 광복을 한 게 45년이잖아요. 그러면 26주년이면은 이거 플러스하면 71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남북 적십자 회담이에요. 그래가지고 남북 적십자회담이랑 71년쯤이니까 이 시기가 아직 그렇게 북한과 사이도 별로 안 좋고 남북 적십자회담에다가 71년쯤인 박정희 정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랑 연결해서 보면 좋은데 아무튼 간에 그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을 얘기하면은 기억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맞아요. 그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예요. 맞았고 니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 기본 합의서랑 여기 제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한 거는 이 시기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예요. 제가 노태우 정부는 쉽게 암기시키려고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가 틀렸어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 2번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것도 72년에 그 어떤 거냐면 자주, 평화, 민족, 그 대단결이랑 원칙 아래 통일 업무를 완수하자는 거를 주장한 거거든요. 그거를 계기로 이걸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두서없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사료의 맥락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할 거예요. 이게 조금 비전공자들 입장에서 되게 낯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48번 밑줄근 이 사건의 계기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푸른 눈의 목격자라고 불리는 독일 기자 그리고 위르겐 힌츠페터 그래가지고 1980년에 택시기사 김사복과 함께 광주로 가서 이 사건을 취재했다는데 이 여기 제시된 이 힌츠 페터가 그 당시에 그 이 문제 제시된 사건의 그런 참상을 기록해가지고 세계에 알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외국인 같은 게 가끔 사건이 나올 수 있는데 현대사에서는 힌츠페터 외에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1980년이란 키워드가 너무 중요했어요. 이거 만약에 사실 이 최근에 일하면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번 3.15 부정선거가 실시되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발생한 거는 이게 아니라 4.19 혁명이라서 틀렸고요. 2번 베트남 파병에 관한 브라운 가수가 체결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신군부, 그러니까 신군부 시기에 전두환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라 당연히 연결될 리가 없고요. 심지어 뭐 민주화운동 안 일어났어요. 자, 3번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한 헌법이 개정되었다. 말 그대로 3선 개헌을 말하는 건데 3선 개헌은 69년에 한 거라 시기가 안 맞고요. 4번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말 그대로 여기 나온 신군부 전두환 그대로이네요. 정답 4번이고요. 5번 국민의 직선제 요구를 거부한 4.13 호원 조치를 발표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는 맞는데 이거를 계기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서 49번 밑줄건 이 작전이 시행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잘 보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인천항은 많은 난점을 안고 있어가지고 어려운 조건 때문에 여기를 들어간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적군도 판단할 거라서 오히려 이거를 노려가지고 이 작전을 통해가지고 시간적 손실과 인적, 물적 그런 거 노린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인천항을 통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단점도 많고 불안하고 이거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지만 성공만 한다면 저 사람들도 방심해가지고 오지게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한 인천 상륙 작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좀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알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는데 성공해가지고 그 메가더 장군이 유명해진 계기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천항 관련된 키워드의 그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시기 문제니까 제가 좀 6.25 전쟁과 관련된 이 흐름을 정리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그냥 지도 대충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도가 있으면 처음에는 북한군이 쭉쭉 밀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의 낙동강 정선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했냐면 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여기 허리를 딱 찌른 뒤로부터는 다시 역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여기 압록강 근처까지 쭉쭉쭉쭉 밀고 갔는데 나중에 다시 중공군이 개입해요. 중공군이 개입하면 역전됐어요. 참고로 이때 압록강 그 쪽에서 역전하기 이전에 그 유엔군이 그 남한을 지원해줘가지고 조금 역전하는 것도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랑 유엔군의 지원으로 역전하기 시작했는데 중공군이 가세하면서 다시 쳐들어오고 그때 14호태라던가 그 14호태 이전에 흥남철수 등으로 다시 철수를 하다가 나중 가서는 계속 대치해요. 그냥 계속 대치하다가 1951년 개성지역에서 처음으로 정전을 논의했었는데 그게 대화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1954년까지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죄송합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비무장지대랑 DMZ를 설치했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 이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한 거니까 처음에 여기 낙동강 전선까지 쭉쭉 밀려가지고 대전까지 함락됐지만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서울까지 탈환한 그 사이인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50번 2번 기출의 마지막 문제. 다음 뉴스에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키워드 별로 안 어려웠어요. 여기 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1999년 12월쯤에 정권 말기에 IMF 위기가 발생한 김영삼 정부 시기예요.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온 키워드라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기에 IMF 구제금융 위기를 냈으니까 1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라 틀렸고요. 2번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맞아요. 이 박정희 정부 시기, 아니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기의 키워드죠. 그래서 나름 세계적으로는 경제 성과를 얻으려 했지만 이때 마지막 이게 걸려가지고 안타깝게 말기에 좀 실패를 어떻게 남겼다면 남길 수 있는 거죠.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무역협정이 체결된 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예요. 만약 발효가 나오면 이명박 정부 시기고요. 자, 4번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경제 불황이 심화되었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 시기라서 안 맞습니다. 이거 참고로 1978년이에요. 5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라 안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39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